제가 되게 중점적으로 하는 건 1대1 원투원 면담을 그래도 자주 하려고. 근데 절대 1대1로 하지 다대 1로는 절대 안 해요. 다대 1로 하면 다구리? 네? 다구리 제가 당하는데 직원이 다수로 모여 있으면 힘이 세져요. 발언권이 막 생기고 불평불만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한 10대 개가 나와요 막 갑자기. 그래서 저는 다대일 회식도 그래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저만 이제 막 혼자 악에 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술도 자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대1로 보고 일적인 것도 이야기하고 또 가능하면 인생에 대한 거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 저도 멋진 인생을 살진 않지만 어쨌든 그 가정에 있으니까 조금 앞선 선배로서 이제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직원의 표정은 어떤가요? 나쁘지 않았는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제가 얘기해요. 대한민국 사장님들 안녕하세요. 15년째 사업하고 있는 공지훈입니다. 사업은 사람을 울고 웃는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사업과 사람을 주제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저를 도와줄 보조호스트 윤희원 대표님, 그리고 게스트 김경환 대표님, 박동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최고의 난제죠. 사업을 하면서 직원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입니다. 다들 직원이 몇 명씩 있나요? 3월에 입사 예정인 친구까지 포함하면 4사람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1호점, 2호점, 그다음에 카페도 있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직원이 14명 그리고 파트타임까지 하면 40명 정도 됩니다. 저도 이제 매장 하나니까 정직원은 4명, 알바, 파트, 파출에서 6, 7명, 10명 내외. 저희는 정직원 11명 있습니다. 네. 역시 부럽습니다. 직원이 많은 게 부러울 수가 부러운 건 있나요? 아닌 것 같은데. 그 삶의 진과 네. 네. 첫 직원을 기억하세요? 1년쯤 됐을 때 제가 쇼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쇼룸에서 이제 앉아 있는데 손님으로 오신 줄 알았어요. 근데 그분이 대뜸 직원은 안 뽑으시냐고 묻더라고요. 딱 하루 전에 와이프랑 슬슬 직원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그렇게 와가지고 마치 뭔가 누가 짜놓은 것처럼 직원 안 뽑냐 그래가지고 안 그래도 우리 어제 그 얘기를 했다. 뭐 되게 이런 것도 인연인데 면접 한번 봅시다 해가지고 날짜를 잡고 면접을 봤어요. 결국에는 그 친구 뽑아가지고 한 1년 정도 같이 일하고 그런 다음에 헤어졌는데 그 친구가 첫 직원이었습니다. 뭐 헤어지게 된 이유는? 원래도 그 친구가 사업을 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저희랑 같이 일을 하면서 빠르게 배워가지고 이제 본인 사업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도 보니까 개인 사업을 하고 있고 대구 출신이라 서울 쪽보다는 대구 쪽에서 하고 있어서 사실 마주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저도 뭐 첫 직원은 기억이 나는데 이제 오픈 준비를 인테리어를 하고 있었고 직원들을 미리 채용해서 대구로 2명을 숙소 제공해가지고 출장을 보내서 거기서 배워갖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냈는데 헤어진 거는 안 좋게 헤어졌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너무 성숙하지 못했죠 사실. 저도 횟집 할 때였는데 첫 직원은 동생이에요. 친동생. 그때 소방공무원 준비를 몇 년 했고 한 3번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는 공부가 아니다. 내 밑으로 와라. 열정페이로 일을 하자. 그래서 동생 월급도 싸게 주고 너는 지금 배우는 단계다. 그래서 그렇게 한 2년 같이 했어요. 안 좋게 헤어지셨나요? 안 좋게 헤어진 거 같아요. 네, 연락은 하고 있는데 가족이랑 하는 건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첫 직원이 사실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그래픽 디자이너 겸 글 쓰시는 분이셨어요. 저하고는 4살 정도 차이가 나는 4살이 위로 있는 그 여자분이셨는데 제가 되게 많이 의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저는 저희 회사에 되게 오래된 직원들이 있는데도 밥을 둘이 같이 먹은 횟수가 5손가락 안에 꼽거든요. 그 정도로 흔히 이야기하는 곁을 두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분은 되게 많이 의지를 했고 그분 퇴사할 때 울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던 당시 이제 저도 미성숙했던 어떻게 보면 대학생 같았던 시절이었던 거죠. 그래서 인상 깊고 가장 가슴 아픈 직원이기도 해서 기억이 생생하기는 합니다. 어느 순간에 직원을 뽑기로 결정을 하셨나요? 제가 육체적으로 좀 힘들다는 느낌을 좀 받았던 것 같아요. 와이프는 막 몸쓰는 일을 그렇게 많이 할 수는 없으니까 보통은 제가 다 했었었는데 그때는 쇼룸이 3층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3층에 흙도 다 옮겨놨었어야 됐고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도 다 옮겼어야 됐는데 어느 순간 제가 무릎에서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사람을 뽑아야겠다. 그리고 시공을 할 때에도 나보다 좀 더 바깥쪽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으면 언젠가 우리가 일이 좀 더 많아졌을 때 이 친구는 저기 보내고 나는 여기에서 하면 더 많은 클라이언트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뽑아야겠다 결심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고기 작업을 하다가 손을 수술했어요. 크게. 수술하고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아 이거 안 되겠다. 이제 시스템을 만들고 직원을 구하고 그다음에 CK도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가장 크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식당업은 사실 포지션이 있잖아요. 주방 보시는 분, 설거지 하시는 분, 홀 접객하시는 분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무조건 직원을 뽑아야 되고, 다만 이제 최소로 뽑아놓고 시작을 하되 매출이 어느 정도 뭐 예를 들어 5천이다 그러면 5천 매출에 필요한 인원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매출 1억이다 그러면 1억에 맞는 직원이 들어가야 되는 게, 왜냐하면 그 매출에 안 맞는 직원을 뽑아 놓으면 결국 불편한 건 손님들이니까 매출에 맞는 인건비를 쓰려고 해요. 20% 뭐 25% 많이 쓰는 데는 뭐 30% 정도 쓰니까 그 구조에 맞춰서 직원을 뽑고 파트도 뽑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죠. 직원이 늘면서 좀 발생한 예기치 못한 이런 문제들이 있나요? 사내 연애. 아, 이 사내 연애 문제로 정말 별의별 일을 많이 겪었었고, 싸워서 갑자기 집에 가고, 전 밥 먹다가 직원이 없으니까 갑자기 뛰어가게 되고. 저는 사실 타인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이 뭐 연애를 하든 안 하든 모르거든요. 근데 한 재작년 초에 한 남자 직원이 그만을 뒀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저희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서로 사귀었다고, 다른 직원하고. 근데 그 직원도 그만뒀거든요. 얘네들이 씨 약간 그 사내 연애를 그래도 사내 연애가 하는구나. 이제 두 명을 보내야 되니까 이게 참 타격이 많이 커요. 저희한테. 두 명 가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 대표님이 많이 이제 타격을 입으셨어요. 네. 타격감이 좀 있지 네. 않았어요. 그렇게 따지면 또 회사에서 사내 연애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긴 하네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저희도 그래서 사내 연애 금지고 남자 직원들만 뽑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직원을 늘면서 발생한 문제들이 있나요?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뭐 직원이 늘면서 항상 걱정하는 게 미꾸라지들이 생기거든요. 이 표현 써도 되죠. 그럼 저는 되게 예민하게 그 미꾸라지를 엄청 관찰하거든요. 제가 항상 조직 관리론이라 해야 되나? 좀 멋있게 말하면 그런 건데 2대 6대 2라는 조직 관리론을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2는 리더예요, 리더. 얘네들은 뭐 자기가 알아서 성장하려고 하는 욕심들도 많고 잘하는 친구들이고, 6은 일 시키는 거 잘하는 친구들. 근데 이 문제는 미꾸라지 2거든요. 얘네들이 특징이 자기 편을 막 이렇게 막 만들려고 그래요. 저 사장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돼. 야, 이 가게 뭐가 이거 잘못됐어. 이거 불합리한 거야. 이야기하면서 내 편을 막 만들어서 조직을 와해시키거든요. 제가 되게 조심하는 부분이에요. 계속 제가 미꾸라지라고 하지만 하여튼 하위, 저는 네거티브라 그러거든요. 하위 20%의 네거티브들은 정말 조심하게 다뤄주고, 조금 활동을 한다, 뭔가 조직력을 갖추려 그런다 그러면 바로 필터링.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저도 이런 파벌, 이게 어떻게 보면 파벌이잖아요. 이렇게 돼서 직원들이 단체로 나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완전 그때 셔터 내려야 돼요. 제가 셔터는 안 내렸고 밤새도록 고기 작업을 했어요. 장사도 하고 고기 작업도 밤새도록 하고 한 2달간 진짜 죽는 줄 알았죠. 그 박소정 씨가 최근에 쓴 실패를 통과하는 일에도, 그러니까 레이오프를 빨리 해서 후회하는 일은 없다, 늦게 해서 후회하는 일이 있어도 이제 이 표현이 있거든요. 근데 정말 공감이 되는 얘기긴 해요. 근데 사실 쉽지 않잖아요, 사장 입장에서도. 근데 조직이라는 거는 미꾸라지를 빨리 없애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찾기도 힘들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예민하게 봐요. 그런 친구 딱 보여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는 직원이 많지는 않지만 비교적 오래 다녔던 친구가 선임이 되고 그 친구 아래로 신입을 2명 정도 더 붙여줬어요. 그럼 저는 자연스럽게 그 친구한테 리더십이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셋이서 그냥 같이 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저희 회사가 첫 직장이었고, 그렇게 선임 없이 대표가 바로 선배인 상태로 올라오다가 밑에 직원을 달아주니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셋이서 이렇게 마치 그냥 같은 레벨에 있는 친구들처럼 이렇게 딱 노니까 내가 기대했던 모습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제서야 좀 부랴부랴 그 친구한테 너 리더십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이야기를 하니 전혀 못 따라오죠. 그래서 그제서야 좀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상을 아예 안 했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니고 늘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직원도 한 명 한 명이 다 다른 세계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지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직원이 들어오면 기존에 잡혀있던 기준이
바뀌어요. 그거를 직원들은 불편해해요. 항상 해오던 관성이 아니니까. 저는 어쨌든 난 이만큼 가고 싶으니까 새로운 직원이 해오던 그 방식을 채택을 하겠죠. 그러면서 기존에 있던 그 직원이 이 변화에 대한 불만이 생기면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구나를 많이 경험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 저희 직원한테는 우리 회사도 이렇게 성장을 할 테니 계속해서 개인도 성장을 해줘야 된다를 독려하고 일종의 이제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직원을 채용을 하세요? 워낙 저희는 구멍가게라 채용할 기회가 별로 없는데 하나 에피소드 말씀드리면 난로연 오픈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됐는데 제 초기 창업 멤버가 직원들 3명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들이 거의 창업 6개월 전부터 같이 움직였어요. 저한테는 어떻게 보면 되게 고마운 친구들인데 오픈하고 6개월 안에 다 그만뒀어요. 6개월 전에서부터 그렇게 열정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나갔거든요. 그 시점에 제가 엄청 제 스스로 자책을 되게 많이 했어요. 내가 문제가 있나? 도대체 왜 나갔지? 그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 이유를 막 제 나름대로 분석해서 다 적어보고 했는데 그때 결론 낸 게 뭐냐면 직원들 A, B, C라고 치면 이 친구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랑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처음부터. A라는 친구는 본인 장사를 6개월 후 1년 안에 할 거라는 걸 저한테 얘기했어요. 방향이 달랐던 거고, B라는 친구는 한식 다이닝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매일 뭐 똑같잖아요. 맨날 고기 썰고 된장찌개 끓이고 그러니까 재미가 없었던 거죠. 이것도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C라는 친구는 여직원이었는데 이 친구는 양식 베이스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깃집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고역이었던 거예요. 방향이 달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3명이 정리가 되면서 다음 내가 직원들을 뽑을 때는 기준을 세웠어요. 그때부터 나랑 방향이 비슷한 애들을 뽑아야겠다. 방향과 결이 비슷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고깃집을 하고 싶은 직원들, 또 난로연에서 성장하고 싶은 직원들로만 구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1차 멤버 때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훨씬 열심히 해요. 왜냐? 이쪽 길을 갈 거기 때문에. 그때 느꼈어요. 아, 이게 직원 그냥 뭐 잘하는 애들 아무나 데리고 와서 뽑는 게 아니라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뽑아서 하면 더 잘 되는구나. 비슷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같이 일을 해보기 전까지는 진짜 실력을 알 수가 없거든요. 지나온 회사에서의 이력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보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한 회사에서 오래 있었던 직원이면 확률적으로 잠깐씩 회사 약간 투어하면서 다니는 이제 그런 친구들은 아닐 테니까 그래도 괜찮게 보기는 하는데, 결국 결과 방향이 같은 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직원을 뽑아도 결이 다르고 또 이 방향이 다르면 결국 같이 오래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회사로서는 1, 2년 이렇게 가르쳐뒀는데 금방 나가면 그게 또 로스거든요. 대표님은 어떠세요? 저 같은 경우도 똑같아요. 저도 방향이 저랑 같이 맞아야 되고 그거 위주로 이제 직원을 채용하려고 계속 면접 때도 얘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인스타나 그런 걸 보면 직원 교육을 엄청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공탄에 오면은 성장하기를 원하거든요. 뭐 최근에 한 건 자금 교육까지. 그래서 뭐 IS 통장 만들어서 이걸 운영하는 것까지. 뭐 해외 주식 이렇게 자기 자금 관리 하는 것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벤치마킹도 다니고. 어차피 고깃집 하고 싶어 하는 아이들이 모이니까 그런 직원들이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자기 돈 쓰고 해야 되는데 사장님 돈으로 쓰면서 교육을 받기 시작하니까 더 성장하게 되고, 지금 근속 연수가 2년 넘는 친구들도 있고, 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중반, 그러니까 결혼한 친구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단단해지고 조직이 갖춰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교육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나요? 너무나 일을 잘하고 괜찮은 친구가 있었어요. 그 친구한테 타던 차까지 줬어요. 그렇게까지 지원을 했고 급여도 많이 주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출근했는데 차 키가 올려져 있고 그 친구 도망갔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뭐 저희가 워낙 손님이 많이 왔었고 힘들었죠. 근데 그거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그 친구가 가고자 하는 길이 고깃집을 창업하거나 이런 길이 아니었고, 단순히 그냥 월급 많이 주니까 온 거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 경험을 해서 지금 목적이 같은 친구들과 이 아이들을 성장시키자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대부분 대표님들은 이제 직원들이 여기서 다 배우면 딴 데로 이동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음식 장사뿐만 아니라 뭐 마케팅 교육, 제가 알고 있는 한 모든 거를 다 풀기 시작하니까 애들이 더 오래 있게 되고, 그다음에 여기에 근무하는 거를 만족하게 되고, 돈이 다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더 얻으니까 이것들 엄청 좋게 생각해 주시더라고요.
대표님 어떠세요? 사실 근 2년간 직원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했는데 딱 말씀하신 것처럼 뽑아놓으면 나가고 그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이 인터뷰 미리 보면서 오늘 좀 많이 배워야겠다는 생각도 하면서 왔는데 그래서 좀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실력 좋고 분위기도 좀 잘 따라와 줄 수 있는 결이 잘 맞는 친구, 태도가 좋은 친구로 생각을 하면서 뽑아도 그게 또 면접에서만 그런 친구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뽑아서 이 친구들이랑 일을 해보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생각보다 좁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고 아니면 아예 방향이 다른 친구도 많고 그래서 요즘에는 오히려 진짜 창업하고 싶은 친구를 뽑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욕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적어도 몇 년은 잘 빼먹고 나가가지고 내 거 해야지라는 그거라도 있으면 우리 회사에서도 자기의 열정이나 이런 것들도 잘 보여주면서 동시에 또 많이 배워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새는 그런 기준으로 좀 뽑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약간 일종의 이게 재능처럼 일을 대하는 태도가 타고나는 것 같아요. 20살에 첫 알바를 할 때도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일에 대한 책임감이 다 다른 것 같아요. MZ라서 책임감이 없지 않고 그 전 세대라서 책임감이 아주 많고 그런 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일에 대한 책임감의 레벨이 평균 이상인 사람이어야 된다가 저한테는 가장 우선적으로 직원을 뽑을 때 보는 기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평가할 때 보는 기준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그거는 일을 해봐야지만 좀 알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 않나요? 그래서 네. 레이오프는 빠를수록 좋다. 물론 이제 다 법적인 그런 절차에 근거하여 대화를 통해서 어차피 사실은 같이 못 간다라는 걸 서로가 알면 시간을 허비하는 게 서로의 손해잖아요. 그렇죠. 손해. 예. 일을 잘하는데 태도가 안 좋은 직원이 있고 태도는 좋은데 일은 못하는 직원이 있어요. 뭐가 더 낫나요? 식당업의 경우라면 무조건 후자, 태도가 좋은 친구들이 식당업에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식당 일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뭐 고차원적인 뭐 능력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복되는 일, 어떻게 보면 노동이고 잘하고 못하고가 별로 없어요. 그냥 성실하게 하고 하라는 거 잘 하면 되는 거여서 태도가 좋은 거,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느냐, 주인 정신을 가지고 일을 하냐, 오너십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그런 태도가 중요한 것 같고, 저 또 직장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직장 생활은 또 뭐 사무직 기준으로 그런 일들은 오히려 전자, 정확하게 회사에서 원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는 거, 태도보다는 그 일을 잘 수행하고 성과를 내는 거. 왜냐하면 어느 정도 좀 고차원적인 일이고 전문적인 걸 배워서 활용해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태도보다는 성과를 내낼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게 신입 사원이냐 아니면 경력직이냐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은데요. 신입이면 무조건 후자입니다. 신입이 잘해봤자 신입이고 아주 잘한다고 해봤자 태도가 안 좋으면 그게 더 미워 보일 것 같거든요. 근데 저희가 생각하는 조경업에서의 디자인은 충분히 배우면 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굳이 따지자면 여기서 말하는 이 일은 좀 근육처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좀 늘어나는 것 같고, 반대로 태도는 근육이랑은 다르게 좀 잘 안 바뀌는 인상이라던가 관상같이 계속 그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일을 잘한다면 점점점 더 많은 걸 저희는 요구할 것 같고, 못하는 친구일수록 오히려 태도가 좀 좋으면 그 친구한테는 그래도 네가 열심히 하니까, 네가 그래도 성실하게 하니까 점점점 이렇게 북돋아 주면서 더 좋은 일들, 훈련할 수 있는 일들 주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저는 처음 장사할 때는 성과 위주로 태도가 좀 안 좋아도 일 잘하고 이런 친구들을 채용했었는데, 식구가 많아지면서 다른 친구들이 있다 보니까 그 한 명 때문에 다수의 인원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후자가 좋습니다. 저는 어쨌든 어떤 방식이든 강점이 있는데 맞잖아요. 모든 걸 다 잘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태도는 무조건 좋아야 돼요. 제가 직원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축구를 빗대어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저는 감독이고 이 친구는 윙백을 보는데 스피드는 빠른데 결정력이 좀 약할 수도 있고, 아니 이 친구는 발밑은 좋은데 슈팅이 약할 수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게 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쨌든 분명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사실 그 부족한 부분들은 의외로 잘 안 바뀌어요. 사람이 관성이 있어서 진짜 극한의 노력을 하지 않는 이상은 잘 안 바뀌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태도가 좋은 직원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컴프로치를 할 수 있는 데까지는 와요. 본인이 하는 일에 안에서는. 그래서 태도는 무조건 좋아야 되고 일도 잘해야죠. 네. 최근에 뭐 어떤 영상에서 9시까지 출근을 해야 되는 거냐, 9시에 딱 업무를 시작을 해봐야 되는 거냐, 이제 이런 답변을 듣는 영상이 유행을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표님은? 참 어려운 것 같아요.
9시 출근입니다라고 공지를 해도 굳이 말 안 해도 어떤 친구들은 한 30분 먼저 일찍 와서 세팅하는 친구도 있고 또 간혹 가다 보면 정말 딱 9시 정각에 이제 맞춰서 저보다 좀 늦게 들어오는 친구도 있는데 어쩔 수 없이 그게 좀 미워 보이죠. 근데 또 이제 그런 것들을 요새는 말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시대가 돼버렸잖아요. 괜히 그런 세대를 나누는 것 같고 또 그거 말하면 꼰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요즘에 드는 생각은 30분 오는 직원한테 이야기를 해요. 저 친구 좀 네가 말 좀 잘해줘라. 내가 말하면 좀 그렇지 않냐. 너의 입장에서 그 친구한테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득을 하면 나보다 설득력이 좀 더 좋아질 것 같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잘 안 바뀌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입장에서 9시에 시작하는 게 당연히 좋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너희들이 알아서 정해라 이렇게 풀어놓으니까 9시 전에 다 와요. 9시 이후에 일을 시작하는 친구가 단 한 명도 없어요. 왜냐면 다수의 인원들이 다 저와 생각이 똑같다는 거니까 그렇게 직원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이게 좀 좋더라고요. 저희 직원 중에 부점장인데 유택이라고 이름 그 얘기 안 듣겠죠. 10시 반 출근인데 10시 28분, 10시 29분 항상 와요. 집도 제일 가까워요, 걔가. 그래서 이게 너무 제 입장에서 거슬려서 10시 28분에 오는 애들은 또 지각도 한 번씩 해요. 10시에 오는 애들은 절대 지각 안 하는데 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나갈까, 이거를 직접적으로 풀어나갈까요? 짜치더라고요. 이거를 10시 반에 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래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고쳐지지 않아요 이건. 근데 어떻게 얘기했냐면 야 너가 인생에 좀 욕심이 있으면 일찍 와서 미리 준비하고 좀 모범을 보여라. 근데 너가 큰 욕심 없으면 지금처럼 10시 반에 와라. 늦지만 마라. 10시 28분에 오거든요 지금도. 그럼 욕심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거 이상으로는 이제 안 시켜요 그러면. 그냥 저 나름대로 이제 정한 건 그래야 저도 이제 편하잖아요. 계속 잔소리하게 되고 그렇고 지금은 뭐 10시 28분에 와도 그래 너는 이제 욕심이 없으니까 오케이. 그 이상의 일이나 이 친구가 성장할 수 있는 무언가는 잘 이제 줘도 그냥 그만큼만 해.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업이 좀 다르다 보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야근을 엄청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출근 시간에 아주 엄격한 편은 안 해요. 근데 정시 퇴근을 하고 약간 공무원 같은 그런 일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건 전 사실 질문이 안 된다고 봐요. 이거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타벅스와 이디야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디야는 개인점주고 스타벅스는 어떻게 보면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브랜드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스타벅스는 제가 그냥 6시 반에 가면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문을 하면 6시 31분에 나와요. 근데 이디야는 8시에 열거든요. 근데 거기는 알바분이 있는 거죠. 제가 거기를 오래 다니다 보니까 알바분이 계속 바뀌어요. 그럼 어떤 알바는 딱 8시에 들어가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어떤 알바는 저하고 같이 출근을 해요. 그러면서 키오스크를 켜주세요. 부팅이 오래 걸리거든요. 뭐 그러고 나서 이제 받으면 9시 뭐 15분 20분이에요. 8시여니까 8시 15분 20분이에요. 이거는 사실 스타벅스의 오픈 시간은 6시 반이고 이디야의 오픈 시간은 8시인데 이건 브랜드적인 가치에서 사실 차이가 나잖아요. 그것처럼 개인의 일을 대하는 태도 이제 이런 것들이 엄밀하게 이야기를 하면 9시에 와도 되죠. 근데 9시까지 업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죠. 직원하고 얽힌 일로 좀 고생한 기억이 있나요? 저는 뭐 고생한 기억은 사실 아직까지는 없고 저는 좀 조심스럽기 때문에 노무사도 다 고용하고 있고 자문을 구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실망한 적은 좀 있죠. 저랑 오랫동안 일을 했는데 다음날 바로 당일날 다음날 뭐 그만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퇴사하고 가면 저희로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새로운 직원을 구할 수 있을 때까지 시간을 좀 주면 저희는 또 바로 투입이 돼서 일을 할 수 있는 업종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실망한 적은 좀 많은데 너무나 고생한 적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저도 뭐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게 막 얘 때문에 진짜 힘들었다 이런 거는 없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첫 직원 그래서 그 친구가 6개월 정도쯤 됐을 때 그래도 우리 한번 오랜만에 일본 여행이라도 갔다 오자. 직원도 있으니까. 그래서 믿고 맡기고 비행기 딱 떠서 착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유심 연결하고 딱 봤더니 퇴사하고 싶다고 메시지를 보내더라고요. 그 친구 입장에서는 말해야지 하다가 갑자기 이제 저희는 여행을 가버린 케이스가 돼버린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딱 우리 이제 떨어지니까 메시지로 이렇게 통보하듯이 이야기를 했네가 돼버려서 안 좋았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지금 여기 나와 있으니 돌아가서 이야기하자 하고 그때 당시에는 일단 마무리를 하고 돌아와서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착륙했을 때 첫 번째 오는 메시지가 그런 거였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되게 좀 큰 충격이었습니다. 대표님은요? 큰 이슈는 없었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햄버거집 할 때 직원이 그만둔다가 아니라 반대로 제가 해고를 해야 될 상황이 생겼는데 그게 또 그 한 달 정도는 유예 기간이라고 하나요? 그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미꾸라진 거죠.
사진 아니 저는 빨리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제가 정리를 이렇게 하자라고 얘기했더니 이 친구는 또 어디서 뭘 또 많이 찾아왔어요. 막 네이버에서 찾고 어디서 찾고 해가지고 이거는 뭐 고용노동부 어쩌고 저쩌고 하길래 그래 알겠다 원만하게 하자. 내가 법적인 거보다 더 줄게. 결국은 법적으로 이런 거 따지기보다는 손해 본다라는 생각으로 법적인 금액보다 더 주고 하는 게 나중에 골치 안 아프고 에너지 덜 쓰고 되더라고요. 그게 맞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그 안 좋은 직원을 빨리 내보내는 게 사실 금전적으로도 이득이에요. 근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통 사장들은 어쨌든 믿어왔던 이제 직원이 그만둔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잖아요. 처음 들었을 때하고 또 지금 어느 정도 또 이제 그게 익숙해질 수 있잖아요. 굳은 살이 배기기는 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래서 저는 뭐 직원들을 믿는다기보다는 그냥 언제든지 떠나보낼 수 있다. 이랬을 때 어떻게 내가 대처를 해야 될까? 그거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붙잡아 본 직원이 있으세요? 짧은 직원은 없는 것 같아요. 대표님은요? 저는 붙잡아요. 아, 네. 붙잡고 뭐 그만둔다라고 이렇게 보통 밤 11시 12시 사이에 그 장문의 문자가 띠리릭 오면 그 엄습하는 불안감이 안 봐도 이거 뭐 됐다라고 할 정도로 딱 그 느낌이 오거든요. 다 읽어보고 이 친구가 나한테 필요한 친구다. 그리고 면담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 식당 그만두고 다른데 뭔가를 한다라는 그 계획이 제가 봤을 때 별로면은 그 친구 나름대로 대안으로 한 건데 더 나은 컨디션이 아니면 저는 엄청 설득해요. 못 나가게끔 만들어요 거의. 왜냐하면 저는 그 친구 입장에서 잘못되는 길을 가는 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설득 엄청 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나요? 한 6개월 정도는 끌어본 적은 있어요. 결국 나가긴 해요. 근데 저는 어쨌든 직원과 사장의 관계지만 어쨌든 저보다는 경험을 좀 덜한 친구고 아직 세상에 대한 걸 잘 모르니까 잘못된 판단을 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른으로서 정확하게 얘기해주고 그건 잘못된 거야. 나랑 아직 같이 해야 돼. 더 좋은 게 있으면 전 가라고 해요. 더 좋은 조건에서 일할 수 있는 거면 가라고 하는데 잘못된 거는 최대한 설득 엄청 해요. 저는 완전 다른 게 한 번도 설득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잡아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되게 심플하게 이 친구가 이러이러한 이유로 그만둔다라고 했지만 그건 표면상의 이유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도 의미 없다라는 생각을 사실 해요. 그리고 나간 직원을 다시 돌아와 달라라고는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가급적이면 좋은 마음만 가지고 이제 결정하고 이야기한 거니 그냥 응원하겠다인 것 같고, 아까 장문의 문자를 받는다라고 했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 이야기를 잠깐 나눌 수 있을까요? 이러면 네. 이제 슬픈 예감이 들고 이 슬픈 예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대표님은 뭐 직원 관리에 노하우가 있나요? 저는 배우러 온 입장이라 노하우라고 말하기가 되게 좀 민망할 정도로 사실 주변에 다른 대표님들이랑도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조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여쭤보기도 하는데 저는 대표님처럼 생각을 하고 싶었었거든요. 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음의 준비를 딱 해놓고. 근데 저는 좀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뭔가 소규모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개개인의 뭐 개인 사정이라든지 아니면은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나 스토리 같은 것들도 밥 먹다 보면 아니면은 대화하다 보면 알게 되잖아요. 그럼 좀 감정이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간다라고 얘기를 하면 일단 서운하고 그리고 또 내가 뭔가 잘못됐나? 내가 뭐 어떤 이야기를 해서 그런가? 아니면은 우리 회사의 조건이 많이 안 좋은가?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할 때도 있고,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른 대표님께 말씀을 드리면 그럴 필요도 없다. 그냥 나가야 되는 사람이니까 나간다라고 생각을 해라. 너는 회사 생각만 해라. 하는데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와이프한테도 많이 혼나고요. 이런 것 때문에 좀 정을 주는 거는 참 잘하는데 떼는 게 힘들어가지고. 그러면 하나 여기서 궁금한 게 직원하고 밥을 같이 먹는 거죠? 저희는 같이 먹습니다. 저는 안 먹으려고 네. 회식도 없앴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대표님 어떠세요? 저도 안 먹어요. 안 먹는데 네. 이유가 밥까지 같이 먹으면 밥 먹으면서 사실 무슨 얘기 하겠어. 일 얘기해야 되고 이거는 왜 안 돼 있냐. 야 이거는 어때. 직원들이 싫잖아요 그거. 저도 옛날 직장 생활할 때 부장님이나 임원들이랑 밥 먹는 거 안 좋잖아요. 저도 안 먹거든요. 안 먹게 된 계기가 처음에 이 일을 시작을 했을 때는 제가 예전에 다녔던 회사하고는 좀 다른 회사를 만들고 싶잖아요. 우리는 구글을 보잖아요. 거기에 기업 문화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직원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그걸 해주려고 해요.
근데 이제 밥을 같이 먹게 되면 또 편하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뭐 직원 입장에서는 기회잖아요. 근데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제가 해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러시안 캐시를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안 해준다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그게 더 오히려 부정적으로 흐르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가끔씩은 이제 밥을 같이 먹지만 뭐 밥을 같이 먹으면서도 거의 농담 따먹게 하고 밥을 같이 안 먹게 된 것 같고, 근데 그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이제는 뭐 이런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뭐 직원들도 직원들끼리 밥 먹으면 편하잖아요. 저도 혼자 먹는 게 편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직원 관리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제가 되게 중점적으로 하는 건 1대1 원투원 면담을 그래도 자주 하려고. 근데 절대 1대1로 하지 다대1로는 절대 안 해요. 다대1로 하면 다구리? 다구리 제가 당하는데 직원이 다수로 모여 있으면 힘이 세져요. 발언권이 막 생기고 불평불만이 하나만 나오면 되는데 한 10대 개가 나와요 막 갑자기. 그래서 저는 다대1 회식도 그래서 그렇게 별로 안 좋아하고 저만 이제 막 혼자 악에 축이 된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어떤 진지한 얘기를 해야 될 때는 커피 마시면서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술도 자주 먹으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1대1로 보고 일정인 것도 이야기하고 또 가능하면 인생에 대한 거,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왜냐하면 식당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처우가 솔직히 말하면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내가 좀 더 멋진 인생을 살아. 저도 멋진 인생을 살진 않지만 어쨌든 그 가정에 있으니까 조금 앞선 선배로서 이제 인생 이야기를 많이 해주려고 해요. 대표님의 인생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직원의 표정은 어떤가요? 나쁘지 않았는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주로 제가 얘기해요. 내내 하기만 하는데 저는 좋잖아요. 어쨌든 네. 제가 좋아서 해요. 꼰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떠오르긴 하는데 뭐 저도 뭐 비슷하니까. 네. 저는 하여튼 그 1대1이 되게 중요하다고. 네. 다대1은 안 합니다. 네. 저는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을 해봤을 때 직원 관리를 할 수 있나? 그러니까 조직 관리는 유의미한 것 같아요. 근데 직원은 관리가 되나? 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관리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거죠. 왜냐면 각각의 세계가 다르고 뭐 실제로 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만이 변화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바꿀 수는 없다라고 이제는 사실 규정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각각의 포지션, 뭐 장단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이 조직이 효율적으로 유연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조직 관리는 할 수 있어도 직원 관리는 할 수 없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 직원을 AI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저희는 제안서 쓸 때 렌더링 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빠르게 대충 그려가지고 AI에 집어넣고 결과물 나오면 그걸 그대로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도 결국에는 사람은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거를 지시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쨌든 그 아이디어 자체는 사람이 집어넣어야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활용은 하겠지만 완벽한 대체는 지금 현재 저희 신에서는 좀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을 하시는 대표님들은 어떠세요? 저도 고깃집이고 대표님 고깃집이잖아요. 근데 AI라고 해서 꼭 뭔가 뭐 기획하고 계획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자동차 만드는 것처럼 피지컬 AI도 지금 외식업에서는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볶음밥 같은 것도 이렇게 기계가 다 볶아주고 고기도 구워주거든요. 그릴렉스라고 해서. 그러니까 점점 AI가 들어올 공간들이 제법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비스 접객 같은 것들은 AI나 로봇이나 할 수 없는 것들은 계속 경쟁력 있게 남아 있을 것 같고, 단순 반복 주방에서 하는 일들은 계속해서 기술이 개발되고 로봇이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직원을 AI가 대체를 하려고 하면 그냥 실무를 하는 프리랜서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정도 타이밍에 이제 직원을 뽑았는데 굳이 이제 직원을 안 뽑고 AI로 효율성을 올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직원이 필요 없어요. AI를 배우면 이제 이런 영상들을 많이 보는데, 그거는 경영을 하는 사업의 관점에서는 사실 어려운 것 같고 AI는 결국에는 툴일 수밖에 없는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그 고민들은 해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이제 직원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이제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하고, 그러면 결국 대체할 수는 없지만 예전에 20명의 직원이 필요했다면
이걸 10명의 직원으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AI가 발전하고 있는 추세들도 계속해서 지켜보고 또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배울 것들은 배우고 해야 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실제로 그 AI 기반으로 해서 외식업에도 계속 도입되고 있는 거 그 리뷰 같은 거 다는 것도 옛날에는 사장님들이 하거나 뭐 점장들이 했거든요. 메일 마치고 나면 막 네이버 리뷰, 캐치 테이블 리뷰 그런 것들도 요즘은 다 AI 자동화가 다 돼 있어요. 결국에는 효율성을 그렇죠. 높여주긴 하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알게 되면 이제 알게 될 것 같아요. 뭐 아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진정성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반대로 사장님이 직접 써주면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약간 이렇게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러지 않을까. 그걸 구분할 수 있을까요? 왜냐면 소비자들은 아주 직관적으로 판단을 하잖아요. 그걸 뭐 깊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점점 더 불편한 골짜기들이 없어지는 추세다라고 하면 아까 그 말씀하셨던 것도 이건 너무 직원이 쓴 것 같은 사장님이 쓴 것 같은 그런 글처럼 그 소비자들이 인식할 수 있게끔 AI가 발전하지 않을까요? 뭐 지금도 충분히 발전한 것 같고. 무서운 세상이 오겠네. 네, 이렇게 이제 팟캐스트를 해봤는데 끝으로 이제 소감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짜 너무 재밌었고 제가 원래 말을 잘 못하는데 희원 대표님 너무 웃겨가지고 너무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요. 뭔가 이거 보시는 분들이 그래도 인사이트를 좀 얻어 가셔야 되는데 너무 주저리 저의 얘기만 하고 간 거 아닌가 싶어서 조금 죄송스러운 마음도 좀 들고요. 동시에 저는 많이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머지 세 대표님께 배워가시는 인사이트가 많으셨기를 바라겠습니다. 대표님도 주신 인사이트가 많으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은 이제 두 번째 촬영이었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이제 선배로서 초반에 너무 진지하다는 피드백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꼰대로서 네. 오늘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덜 진지하려고 조금 라이트하게 얘기했는데 사실 제가 진지한 사람이에요. 아 근데 이게 너무 라이트하게 가기 어려운 게 저도 그냥 20살 때부터 사람이 왜 이렇게 진지하냐 약간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래서 야, 이 팟캐스트가 뭐 흔히 얘기하는 깔깔이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아무튼 오늘 팟캐스트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얘기했네요. 아, 예. 네.